대한민국 기업가의 전설 정주영 회장, 그의 손자 정의선 씨가 2010년 10월 14일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정 회장이 취임하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세계가 놀랄만한 뉴스가 났죠. 구글도 인수했다가 매각, 소프트뱅크마저 포기한 세계 최강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합니다. 안델과학 공진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보스턴 다이나믹, 불쌍해 보일 정도로 발로 엄청나게 차버려도 꿋꿋하게 균형을 잡아내는 사족 보행 로봇부터 덤블링, 공중 제비돌기에 온갖 묘기를 부리는 이족 보행 로봇까지, 오늘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가진 기술과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미래 현대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를 통해 스팟을 소개하였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로봇이 보여주는 어색한 동작과는 달리 갖가지 동작을 따라하는 스팟의 모습이 마치 반려동물과 비슷해서 놀라운데요. 만약 로봇이 평평한 곳만을 걸어다닌다면 로봇의 다리 역시 계산된 동작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로봇들은 더 험난한 지형인 공장이나 광산, 재해 현장 등으로 투입되어야 하죠.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스팟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해내는 건 직접 바닥을 느껴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등교시간, 출근 시간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숨도 쉬지 않고 모호한 자세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최대한 우아하게 서 있기 위해 종아리, 허벅지, 발가락에 힘도 줘보고 지하철이 속력을 내는지 유지하는지 미세하게 방향을 트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스팟에게도 심어주었죠. 궤도, 공진, 약, 에러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를 지구가 중력 가속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를 만들면 그 센서 역시 지구가 당기고 있겠죠. 센서가 가만히 있을 때 지구로 당기는 중력 가속도를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센서를 가속도 센서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3개의 축으로 나누어 계산해내면 지금 이 센서가 위치한 곳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정지해 있는지, 진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중력 가속도를 해석해내는 가속도 센서지만 땅바닥과 수직인 면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팟은 자기 몸통에 또 하나의 센서를 달게 되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물건이 회전을 하게 되면 그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스팟이 회전하는 동작을 물리적으로 계산해내려면 바로 이 힘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할 수 있죠. 이 값을 통해 역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3차원으로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와 회전 정도를 총 6개의 축을 통해 감지하게 되면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잠깐 균형을 잃을 뻔했던 스팟이 어떻게 힘과 회전을 보상해 주어야 할지 알게 되고 이를 바로 적용하여 마치 사람과 같이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스팟이 땅을 지탱할 때 말도 안 되는 힘으로 바닥을 쳐낸다거나 너무 약하게 쳐내서 균형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땅을 짚었을 때 4개의 다리가 각각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도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생크림빵을 먹을 때 손으로 완전히 꽉 쥐고 먹지 않습니다. 생크림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빵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에 따라 쥐는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스팟의 4다리에는 역각 센서라 불리는 일종의 촉각 센서가 있습니다. 생크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이 역각 센서는 어떤 물체에 힘을 주거나 지지할 때 그 반발을 스프링으로 받는데요. 힘을 받은 만큼 스프링은 휘게 될 텐데 스프링이 휘는 양을 측정하여 힘을 계산해냅니다. 이렇게 스팟의 4다리에 각각 달린 역각 센서는 서 있거나 움직일 때 다리가 땅으로부터 받는 힘이나 회전되는 힘을 계산해내서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할지를 즉각적으로 계산하고 반응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된 힘에 따라 스팟의 다리가 지면에 어떤 위치에서 동작하는지를 잘 구현하기 위해 사람과 같이 관절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고관절, 무릎, 발목과 같이 하체에 관절이 없다면 걸어다닐 때도 매우 뻣뻣하게 걸어다닐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우리는 관절이 있기에 BTS의 멋진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리모컨을 잡기 위해 손을 쭉 뻗어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리모컨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어깨를 30도로 돌리고 팔꿈치를 15도로 회전해서 손가락으로 끌어내려야지 하고 계산한 다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봇은 다르죠. 각 관절이 얼마나 움직일지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스팟의 각 다리에는 3개의 모터가 달려있는데 스팟의 다리가 특정 위치에 닿게 하려면 현재 상태와 나중 상태의 변화에 따라 모터가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지를 행렬 연산을 통해 역으로 계산해내야 합니다. 스팟의 다리와 같이 로봇 팔에 적용된 각 관절의 모터의 경우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지점을 각 모터들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이 모터를 서버 모터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센서를 탑재하고 균형을 잡는다고 해도 관절이 여러 개 있어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스팟이 그냥 귀엽기만 하면 딱히 돈을 들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려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최대 14kg까지 운반이 가능한 스팟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부품을 특정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도 쓰이고 건설 현장, 광산, 석유 시추 현장, 경찰 폭발물 처리 등은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약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인수 발표 이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스팟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필요한 모듈을 추가로 꽂아 쓸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트림에 따라 가격이 수천만원 차이가 나듯이 기본
기본 스팟의 가격이 8천만원쯤 되는데 이런 모듈 저런 모듈 다 붙이다 보면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게 바로 로봇팔이 붙은 스팟입니다. 그저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팔을 도입하면서 물건을 짚거나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죠. 새로 생긴 스팟의 로봇팔의 악력이 너무 세면 집은 물체가 부서져 버릴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역각 센서를 적용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로 보는 라이다를 장착할 수도 있는데요. 모바일 라이다 1위 회사인 벨로다인 라이다를 탑재하게 된 스팟은 고해상도의 3차원 데이터가 끊임없이 스팟에게 입력되어 주변을 인식할 수 있죠. 울퉁불퉁 험난한 지형을 겪게 될 스팟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위치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어 좀 더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새로 나온 스팟은 주인 말을 조금 더 멀리서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스팟 컨트롤러는 전용 태블릿을 이용하여 스팟 근처에 있어야만 동작하는 형태라 위험한 곳에 스팟만 밀어놓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발한 스카우트 원격 제어 플랫폼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니 인터넷이 되는 어떤 곳이든 훨씬 더 제어하기가 편해졌고 멀리서도 조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스팟이 가진 카메라로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 라이더나 3차원 스캐너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스팟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2019년에 이미 현대차는 아이언맨 수트까지는 아니지만 무동력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돕는 근력 보조 착용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은 소화시키지 못했지만 생산과 물류 자동화에 일찍부터 신경 쓰고 있던 현대자동차 그룹이라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난 8월 AI 데이에서 테슬라 봇이라는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로봇의 비전 처리가 곧 자율주행차와 맞닿아 있고 향후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과 같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로봇 연구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 트렌드이죠.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시작으로 로봇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차, UAM, 로보틱스 등을 지금부터 투자해 2025년에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2020 원더키드의 꿈은 한물 같지만 2025 현대자동차의 원더키드 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로봇하면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전유물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로봇계를 가지고 있어 뭔가 모르게 벅참이 차오릅니다. 대학생 시절 로봇공학 수업 과제에서 저의 대테이두만큼 뻣뻣한 로봇팔을 보고 좌절한 기억이 있지만 강산이 한번 바뀌는 사이 로봇 산업이 재조명을 받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 것만 같은 미래가 너무너무 반가운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